네, 사문 희열반 친구들. 네, 저번 시간에 너무 시끄럽게 찍은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오늘은 침대 바깥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파트예요. 태도하고 윤리를 공부할 건데요.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태도는 4개, 윤리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 관련된 부분, 네, 요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는데요. 일단 핵심은요, 사문현상을 연구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예요. 태도. 자, 일단 수능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안 하고 넘어가기엔 찝찝한 4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4가지의 태도는 그냥 선생님은 편의상 앞글자 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객, 계, 상, 성 이렇게 줄여가지고 객계상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객, 계, 상, 성. 자, 그래서 객관적 태도는 쉽게 얘기하면 가치 중립. 우리 연구 절차 할 때도 가치 개입 단계, 가치 중립 단계 배웠잖아요. 그래서 연구자의 가치, 동기, 의도, 편견. 한마디로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객관적 태도예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싸웠어. 근데 선생님이 A 편만 들어. 그러면 B라는 친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와 B의 그 어떤 편견이나 주관적 가치 없이 제3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객관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편견, 고정관념, 의도, 동기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않는 태도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개방적인 태도는요. 이제 개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방적 태도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옳아. 라고 딱 이제 마음을 먹으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의견이나 다른 어떤 반박 자료 이런 것들이 나와도 그냥 완전히 철판을 깔고 아니야 니네는 틀렸어 무조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좀 우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개방적 태도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방적 태도가 충분히 갖춰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무조건 옳다, 무조건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진리를 잠정적 결론으로 파악하는 거죠. 잠정적 결론 앞에서 배웠잖아요. 가설, 그럴 것이다. 다른 대안이 나오거나 다른 반증 가능성이 나오면 바뀌는 거죠. 그 이론과 어떤 연구 결과는 바뀌는 거죠. 그렇게 열린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개방적 태도예요. 보통 권위적인 사람들, 꼰대들, 그 좀 저명한 학자들인데 자기 의견에 반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무지하게 싫어하고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은 개방적 태도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상대주의적 태도는 요거는 우리가 일단은 초반에 사문현상, 자연현상 배울 때 사문현상은 보편성 플러스 특수성도 가진다 라고 할 때 상대주의적 태도를 살짝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특수성을 인정하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화하고 결부돼서 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각 사회마다 역사적인 상황, 전통, 어떤 시대적인 풍습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고려해야 된다. 그때그때 다른 의미나 내용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태도가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찰적 태도는 끊임없이 탐구하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왜 제사는 여자들이 주로 지내는 걸까? 왜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는 걸까? 왜 우리나라는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성찰하고 탐구하는 태도가 성찰적 태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객계상성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가치 중립, 제3의 태도구나. 제3의 태도, 네 편도 내 편도 아닌 공평무사한 요 태도가 객관적 태도일 테고요. 지동설, 천동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중세시대 때 천동설이 옳아, 지동설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너는 틀렸어 라고 뭔가 자신의 생각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판단하는 그릇된 태도, 이것은 개방적 태도가 부족한 것이고요. 이건 조장풍습입니다. 티벳의 조장풍습에 대해서 그 사회의 자연환경이나 척박한 토양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너네들 참 미개하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상대주의적 태도가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Y 시리즈, 여러분들 학창 시절, 어린 시절 함께했던 Y 시리즈,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성찰적 태도입니다. 늘 의문을 가지는 거죠. 왜 국영수가 제일 중요해? 왜 수업 시간 50분이야? 왜 학교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 감옥하고 비슷해?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객계상성 중에서 요건 객이구나, 개구나, 상이구나, 성이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제3자 입장에서 편견 배제, 너는 객관적 태도이구나. 조기 유학의 효과는 아직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이 결론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개방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화인들의 입장,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걔네들의 상황, 걔네들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을 인정하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이건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대주의적 태도가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노력,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과연 이게 적합한지 따져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건 아닐까? 이건 왜 안 되지?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유, Y를 이제 들이미는 거, 이런 것들은 성찰적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객계상성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야, 뭐 흑인하고 백인하고 이런 두개골 크기를 보니까 백인이 더 우월해. 뭐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유럽인들 두개골을 측정할 때는 어른 거 사용하고 다른 애들 거는 아이 거를 사용했대요. 이거는 가치가 들어갔지. 편견을 집어 넣어가지고 연구를 한 거잖아요. 야, 너는 객관적 태도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명절이면 왜 여자들만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고생하는 걸까? 왜라는 것은 성찰적 태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의 인도 애들 어떻게 손으로 밥 먹냐? 이거는 상대주의적 태도가 부족한 친구들이네요. 그리고 천동설, 지동설. 야, 지구가 태양주를 도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자기의 생각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우기는 거. 개방적 태도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객계상성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역시나 여러분들 나눠준 학습지도 순서대로 객계상성입니다. 자,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성찰적 태도. 네. 그래서 객부터 보면 편견을 집어넣지 않고 어떤 고정관념도 빼고 제3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연구하려는 태도예요. 탐구하려는 태도예요. 개방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경험적 근거를 통해 검증하기 전에는 가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설을 다른 말로 잠정적 결론이라고 했죠. 잠정적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라도 바뀔 수 있어 라는 생각인 거죠. 상대주의적 태도는 그 상황이 발생한 맥락,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태도. 주로 이제 문화랑 연결돼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찰적 태도는
현상의 이면에 담긴 발생 원인이나 원리, 그것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이게 뭘까? 성찰적인가? 성찰적으로 살펴보는 태도. 어떤 생각으로 이 빈칸을 뚫어놨는지 생각이 안 나네. 네, 비판적으로. 아, 비판적으로인가 보다. 비판적. 그래. 성찰적을 쓰는 게 이상하다. 그치?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Y입니다. Y. 그래서 연구자가 이 연구 절차, 방법, 연구 윤리 이런 것들을 우리 배웠잖아. 양적, 질적 단계별로 잘 지키고 있는지를 되짚어보고 따져보고 이런 것들 다 성찰적 태도에 해당됩니다. 앞글자 따서 뭐라고요? 객계상성. 윤리는요, 사실 이거는 언어 영역 같은 국어 문제 같은 거예요. 상식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 이제 밑줄을 그은 다음에 1번부터 7번까지의 연구 윤리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매칭을 시켜보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답을 맞춰보는 게 도움이 되지, 그냥 선생님하고 자 여기는 이거야 여긴 이거야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 멈췄다가 살짝 시도해보고 다시 만납시다. 네, 한번 해봤죠? 그럼 한번 매칭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에 자발적 참여 보장은 연구 대상자, 참여자가 본인이 네, 저 이 연구에 참여할게요 라고 하는 게 자발적 참여 보장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 땡땡 지역 청소년 지원센터장, 그러니까 학교로 따지면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시킨 꼴인 거죠. 얘가 지금 1번을 잘 지키지 못한 문제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진행했어요. 이 연구가 이러이러한 연구예요. 언제까지 진행되고 이러이런 식의 뭐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참여한 친구들한테. 2번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지금 연구 도중에 피로를 호소하고 정서적 불안을 느끼는데 참으라고 했어. 너무 가혹하죠. 이러면 안 되지.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실제로 자료를 분석했더니 땡땡 지역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의 효과가 없음을 알아냈으나 센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자료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났어. 그 과정에는 철저하게 가치가 중립되어야 하는데 가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4번도 어긴 거지. 그쵸? 그 다음 여기 보면 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 생년월일. 요새 개인정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개인정보를 전혀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연구에 활용한 자료 분석 프로그램이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서술했어. 완전 사기꾼이야. 6번도 어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복지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명단을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에 제공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았어요. 와, 이거 완전히 탐정들이 영업비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어겼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문장을 읽으면 이거 이상하네, 찜찜하네 라고 하는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매칭시켜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친구들이 무성의한 응답을 한 거야. 무성의한 응답을 해서 이 무성의한 응답, 이 자료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오히려 집어넣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뺐어. 무성의한 응답이라고 판단해서 뺀 거, 요거는 괜찮아요. 네,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이것은 연구윤리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연구윤리는 보통 아주 긴 지문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찜찜하다, 이거 느낌이 안 좋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 약간 이런 선지 짤막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기상성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그의 취향이나 선호가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 객관적 태도를 설명하는 거고요. 잠정적 결론으로 보고 더 타당한 주장이나 결론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개방적 태도네요. 이거는 볼게요. 이 마지막 지문은 어떤 선지가 같이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아. 이것만 읽고 어떻게 선지가 나와서 이 부분을 맞았다 또는 틀렸다라고 얘기했는지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수업 시간에 요거는 더 다뤄보기로 할게요. 네, 1단원이 끝났습니다.